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거울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이름이 금방 생각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뻐근하고 이런 게 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 나이 드는 것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할까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노화 방지와 장수에 미친 듯이 집착하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집착하냐면 이분은 매년 영양제와 건강관리에만 무려 13억 원을 쓴다고 합니다. 13억 원이요.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드시는 영양제가 무려 90알이 넘는다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드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생물학적 나이입니다. 현재 70대 중반이신데요. 의료 검사 결과 신체 나이가 40대 초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놀랍죠? 30년 이상 젊은 몸을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하루에 90알이 넘는 영양제를 드신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렇게 많은 약을 매일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일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90가지 영양제 중에서 딱 4가지만 골라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까? 실제로 그가 여러 인터뷰와 저서에서 가장 강조한 핵심 영양소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4가지, 오메가3, 비타민 D, 코큐텐, 그리고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 4가지가 특별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특히 50대, 60대 이후에 더욱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혈관과 뇌를 지키는 필수 지방산이자 첫 번째로 알아볼 영양소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뭔지, 왜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메가3는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기름이에요. 에이, 기름은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름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나쁜 기름도 있고 좋은 기름도 있어요. 오메가3는 좋은 기름, 그것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런데 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그걸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메가3가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로 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지잖아요. 피가 잘 안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부드럽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걸 방지해요. 쉽게 말하면 혈관을 청소하고 혈액을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3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오메가3가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뇌 건강에 탁월합니다. 여러분,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뭐 하러 왔더라 하시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거나 어제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 안 나거나 이런 경험들요. 이게 다 뇌가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이 풍부해야 뇌 기능이 제대로 유지됩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이 막이 유연해야 정보 전달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 막이 딱딱해지고 그러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을 조사해 보면 오메가3 수치가 정상인보다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세 번째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뻐근하죠.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 만성 염증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염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만성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아픈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병, 암, 심장병, 치매 이런 중요한 질병들이 다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오메가3는 이런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3를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이요. 그럼 생선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양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오메가3를 최소 1000mg 이상 섭취하라고 권장하는데요. 이걸 생선으로만 채우려면 고등어를 매일 한 마리씩 먹어야 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게다가 요즘 생선은 중금속 오염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먼드 커즈와일도 오메가3 영양제를 꾸준히 섭취합니다. 영양제로 먹으면 깨끗하게 정제된 오메가3를 충분한 양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보통 하루에 1000에서 2000m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제품을 고르실 때는 EPA와 DHA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오메가3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 성분이라서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산패되는 걸 방지하려면요. 자, 두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밖에 나가서 햇빛 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더더욱 그렇죠. 밖에 나가시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은 거의 다 부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거든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골다공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약해지는 병이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져요.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거나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위험한데요. 노인분들이 고관절 골절로 누워 지내시다가 합경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면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타민 D의 여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비타민 D가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감기 자주 걸리시나요? 한 번 걸리면 오래 가시나요? 이게 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지는데요.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감기, 독감 같은 감염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코로나19 때도 비타민 D가 주목받았잖아요. 비타민 D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낮았다는 연구들이 나왔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기분이 자꾸 처지고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신가요?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비타민 D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요.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가 암, 당뇨병,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비타민 D가 단순히 뼈에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영양소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같은 데 들어있는데요. 문제는 함량이 너무 적어요. 음식만으로 충분한 양을 채우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최소 1000IU, 부족한 사람은 2000에서 4000IU까지도 권장합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도 매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요.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메가3처럼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으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지 궁금하시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양소는 코큐텐입니다. 코큐텐, 조금 생소하시죠? 코엔자임 Q10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코큐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소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로 바뀝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발전소가 점점 낡아집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지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하시는 분들, 바로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발전소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까요? 코큐텐이 충분해야 에너지가 제대로 만들어져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코큐텐을 만드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만들어지고 60대가 되면 더욱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피로를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코큐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처럼 활력 있게 지내려면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유지해야 하거든요. 코큐텐이 특히 중요한 장기가 있는데요.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뛰는 근육이잖아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심장에는 다른 장기보다 코큐텐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코큐텐이 부족해지면 심장이 약해져요. 심장이 힘차게 뛰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실제로 신부전 환자들을 조사해보면 코큐텐 수치가 정상인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큐텐을 보충해주면 심장 기능이 개선되고 증상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또한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가 뭐냐고요?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요. 이게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기는데 그걸 제거하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빠르게 늙는 거예요. 코큐텐 같은 항산화 물질을 보충하면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코큐텐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코큐텐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물론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코큐텐은 근육통이나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스타틴 약은 부작용으로 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 약이 코큐텐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서 근육이 자꾸 아프고 피곤하신 분들은 코큐텐을 함께 드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스타틴을 처방할 때 코큐텐을 함께 권장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코큐텐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음식으로는 소고기, 돼지고기, 정어리, 시금치 같은 데 들어있는데요. 역시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음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에서 200m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심장 건강이 걱정되시거나 피로가 심한 분들은 좀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 코큐텐도 지용성이라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품을 고르실 때는 유비퀴놀이라는 형태가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효과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영양소는 포스파티딜세린입니다. 이름이 정말 어렵죠? 그냥 PS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해요. 이 영양소는 특히 뇌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우리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세포막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해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바로 그 세포막을 만들고 유지하는 핵심 물질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나요?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가 기억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리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느라 시간을 보내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면 정말 걱정되시죠? 이런 기억력 감퇴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포스파티딜세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많은 연구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을 보충하면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기억력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의 노인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해요. 한 연구에서는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6개월간 포스파티딜세린을 복용하게 했더니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일상적인 물건을 기억하는 능력,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능력 등이 모두 좋아진 거예요.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포스파티딜세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뇌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고 싶어서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뇌가 망가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 없이 맑은 정신으로 오래 살고 싶다면 뇌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공격해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마가 실제로 작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섭죠?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코티솔 수치를 낮춰서 뇌를 보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세린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어요. 기분이 가라앉거나 불안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복용하면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는 분들이 포스파티딜세린을 드시면 좀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DHD나 집중력 문제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린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파티딜세린은 어떻게 섭취할까요? 원래는 소의 뇌에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광우병 문제 이후로는 대두나 해바라기 씨에서 추출한 제품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렵고요. 영양제로 보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 하루에 100에서 300m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기억력 개선 효과를 보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사와 상관없이 드셔도 되는데요.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저녁에 먹으면 잠을 설칠 수도 있거든요. 클로징. 자, 여러분. 오늘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추천하는 4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오메가3. 혈관과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만성 염증을 줄여줍니다. 심장 질환과 치매 예방에 필수적이에요. 두 번째, 비타민 D.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우울감을 개선합니다. 한국인의 90%가 부족한 영양소니까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세 번째, 코큐텐. 세포의 에너지 생산을 돕고 심장 건강을 지키며 피로를 줄여줍니다. 나이 들어 기운이 없으신 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번째, 포스파티딜세린.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건망증이 심해지신 분들께 특히 추천드려요. 이 4가지 영양소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함께 드시면 더욱 좋다는 얘기죠. 레이먼드 커즈와일도 이 4가지를 매일 빠짐없이 섭취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영양제가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먼저예요. 불규칙하게 먹고 움직이지 않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을 하면서 영양제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영양제는 이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플러스 알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를 드시기 전에 가능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특히 이미 드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래요. 영양제가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조심해야 하고요.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내 몸 상태에 맞는 용량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양제는 며칠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6개월, 1년. 장기적으로 꾸준히 드셔야 몸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70대 중반에 40대 몸을 유지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건강관리를 해온 결과예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래요. 70세여도 50대처럼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고 50세인데 70대처럼 늙으신 분들도 있어요. 차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